자영은 기찬과의 거래를 통해 풀려나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드라마지만 이런 범죄자가 풀려난다는 것에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최자영은 풀려나는 조건으로 기찬에게 지분 절반과 미술관을 그에게 넘겼는데요. 이로써 기찬은 YL그룹을 장악하는데 절반은 성공한 듯 보이죠. 최자영 입장에서는 비록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게다가 이전과는 다르게 출소 후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현실에 심하게 당황합니다. 자영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 사실에 경악하는데요. 심지어 자신 집까지 기찬이 차지한 현실에 경악하죠. 자신을 찾아온 제인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다그치는데요. 제인은 상속세 갚이료에 집을 판 것이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하필 왜 황기찬에게 팔았냐며 황당해하는데요. 제인은 자신 또한 다른 일을 내세웠기에 몰랐다고 말합니다. 제인이 집을 팔 당시 미란은 알고 있었는데요. 결국 황기찬이 미란을 통해 모든 것들을 알고 대비한 것이 아닌가 싶죠. 자영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지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모든 것이 망가지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건 자영의 몫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고편에서 승우는 도희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승우는 당시 다 진술했는데 이건 뭐지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리죠. 어쩌면 승우의 이 서류를 통해 도윤이 도희 사고 범인이 기찬이라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기찬과 세리가 함께 했었는데요. 자신들 비리를 내부 고발하려는 도희를 감시하고 있었죠. 게다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지자 도희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세리의 농간에 노란한 최자영이 도희를 고의적으로 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기찬이 기회를 놓칠세라 또다시 사고를 냈는데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면 살 수 있었음에도 기찬이 낸 사고로 인해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죠. 황기찬이 세리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인데요. 세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강세리 같은 악녀라면 분명 보험용으로 당시 차량 블랙박스 녹화본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찬이 자신을 내치려고 한다면 본색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협박하지 않을까 싶죠. 결국 승우는 당시 도희 사고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 최자영한테 다시 물어보지 않을까 싶죠. 그런데 드라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친구 도유경이죠. 김도윤이 제인을 챙기는 모습에 굉장히 불쾌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게다가 도윤에게 도희를 생각한다면 제인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죠. 오히려 도윤은 제인 잘못이 아니지 않냐며 그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요. 친구라고 하면서 제인에게 강력한 수면제를 처방해 먹이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만들었죠. 물론 본인이 처방은 했지만 먹인 건 노숙자라며 항변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도유경이 진짜로 이걸 몰랐을까요? 어쩌면 도유경 또한 세리처럼 제인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방관자처럼 도와주지도 않고 지켜본 것으로 보이죠. 도유경이 의사인데 갑작스럽게 악화된 제인 건강 상태를 보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요.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다면 의사로서 자격 부족이죠. 김도윤도 조만간 도희 사고에 대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자영이 기찬이 바람핀다고 오해해 제인이를 죽였다고 했지만 그것도 이상한 부분이죠. 도윤이가 알고 있는 동생 도희는 절대 불륜을 저지를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자영이 불륜이라고 오해할 만한 일이 분명 있었다는 것인데요. 도윤은 이것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도윤이 YL에 입사한 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도대체 도희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서로 보이죠. 도희가 사망하기 전날에 도윤에게 얘기했었는데요. 현재 자신에게 복잡한 일이 조금 있는데 내일이면 다 해결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복잡한 일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도윤이 사랑하는 동생이 힘들어하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혹시라도 자신이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당신은 몰랐습니다. 이런 대화가 마지막이 될 줄 말이죠. 도윤은 당시 도희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추적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도희가 강세리에 대해 내부 고발을 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죽은 강규철 회장과 당시 상무였던 도민준만이 알고 있죠. 도민준 또한 황기찬으로 인해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불명예를 안고 쫓겨났었는데요.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강규철 회장이 그를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희를 통해 기찬과 세리의 비리를 알게 된 강 회장이 민준을 시켜 뒷조사를 하게 했던 것이죠. 도민준은 강 회장 사망 후 현재 황기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재인 또한 아버지 사망 전 민준이 황기찬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어쩌면 재인이 도윤에게 이 사실을 말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얘기를 민준한테 들었다고 말할 텐데요. 도윤은 민준을 찾아가 도희 오빠라고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준으로부터 도희가 내부 고발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도희를 죽인 진짜 범인이 최자영이 아닌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최자영을 찾아가 당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자영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신은 분명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 정도면 겁을 먹고 더 이상 기찬에게 접근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 빗나갔습니다. 그가 다음날 마주한 현실은 최악이었죠. 그것이 결국 승우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뉴스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했습니다. 도윤은 이제 확신하게 되는데요. 도희를 죽인 건 강세리와 기찬일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누가 최강희에게 도희가 불륜녀인 것처럼 조작했는지도 찾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윤과 자영은 이렇게 손을 잡는데요. 이제 진실을 밝힐 유일한 키는 당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영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자영 역시 자신이 당한 조작을 되갚아줄 기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윤과 자영이 손을 맞잡은 순간 강세리의 숨통은 점점 조여오게 될 텐데요. 그리고 도희를 죽음으로 내몬 그날의 진실이 드디어 세상 위로 떠오를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